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 패션과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빗별입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몽클레르가 스톤 아일랜드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이었죠. 인수에 대한 내용과 과연 앞으로 어떠한 전개를 진행할 것인지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클레르는 프랑스에서 1952년 르네 라미옹과 앙드레 뱅상이 함께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50년이 훌쩍 넘은 브랜드죠. 보통 50년을 유지한 브랜드는 전통이 있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르네 라미옹과 앙드레 뱅상은 산악을 좋아하고 스키를 좋아했으며 산에서 강한 브랜드, 눈 위에서 강한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의 모네스티에르드 클레무롱에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역명의 첫 세 글자와 뒷 네 글자를 붙여 몽클레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단순하죠? 디렉터마다 성향은 다르지만 분명 브랜드의 네이밍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 네이밍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브랜드 네이밍은 소비자에게 주는 첫 인상이기 때문에 독특한 네이밍은 그 브랜드의 제품을 기억하곤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의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아이덴티티입니다. 왜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그 본질이 중요하죠. 브랜드가 말하고자 하는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흔들림 없이 확고한 색을 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몽클레르의 첫 시장은 산악용, 텐트용, 그리고 침략용, 캠핑 등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했고, 이들은 만든 제품을 다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침낭과 텐트는 기능성이 있고 견고함이 훌륭하다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사회적 현상과 잘 들어맞아 순조롭게 매출을 올렸고 대중들의 인식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운도 함께 따라온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운을 가까이 둘 수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운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몽클레르는 1954년부터 퀄팅 다운 자켓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의류를 생산한 셈이죠. 의류를 만든 이유는 몽클레르 공장이 고도가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어 매우 추웠다고 하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추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 브랜드의 목적이 중요하죠. 노동자들이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고 연구했으며 계속해서 단점을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만든 제품들이 새로운 행보를 걸을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산악가 리오넬 테레이와 만나 옷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리오넬 테레이는 무상의 정복자라고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리오넬 테레이는 이들에게 극한의 험난한 기후에 이겨낼 수 있는 자켓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곧바로 작업실로 달려가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서두에 이야기했듯 실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이를 놀이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일로만 생각하기엔 스트레스를 받고 놀이라고 생각하기엔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이어야 합니다. 일로만 생각했던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바뀌는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일, 즉 재미있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그 중간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그 결과 몽클레르는 노동자들이 주로 많이 입었던 살로페트 퀄팅 다운 자켓, 장갑, 침낭 등 산악용 기반의 다양하고 많은 제품을 개발했고, 리오넬 테레이를 위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리오넬 테레이를 위한 몽클레르라는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품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악인이 입고 산에 등산할 정도면 완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들은 겸손한 자세로 여전히 관찰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며 테스트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오늘날 완벽한 기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1968년 프랑스 국가대표팀 스키팀의 공식 후원사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알리게 됐고, 몽클레르는 유명 인사들의 방한복, 많은 패션 매거진에 노출되면서 각 나라 도시의 인기를 얻게 됩니다. 몽클레르에게 1992년은 잊지 못한 연도일 것 같은데요. 1980년 후반부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몽클레르는 한물간 브랜드로 찍히게 됩니다. 이후
매출은 줄어들고 매장도 폐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몽클레르를 지켜본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기업 페퍼 컴퍼니인데요. 서두에 이야기 드린 대로 1992년 이탈리아 기업 페퍼 컴퍼니가 몽클레르를 인수했습니다. 몽클레르는 기가 막힌 타이밍과 다시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하지만 몽클레르를 살리기란 역부족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명품 브랜드와 경쟁을 하자니 턱없이 부족하고 언제적 브랜드냐라는 인식이 꽤나 강했나 봅니다. 하락세와 함께 1999년 파산 위기까지 몰고 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경영난과 직원들의 퇴사 등 경영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체크할 때 레버 루피니를 영입하게 됩니다. 정말 몽클레르에게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페퍼 컴퍼니는 핀파트로 기업명을 바꾸고 레버 루피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시킵니다. 레버 루피니는 몽클레르에게 산소를 무조건 투입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죠. 본격적으로 리포지셔닝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리포지셔닝을 마치고 2000년 SS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파격적인 행보였죠. 기존의 명품 브랜드와 견주고 있었던 몽클레르는 아웃도어 브랜드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봄과 여름의 투톤 라인을 선보이니 파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퍼 루피니는 브랜드의 본질, 브랜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 브랜드를 전개한 것이죠. 이후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고 2003년 경영진들은 레머 루피니를 신뢰하면서 인수를 제안해 현재까지 CEO 자리를 안고 있습니다. 스톤 아일랜드는 1982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브랜드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마시모 오스티가 만들었죠. 몽클레르보다 적은 역사지만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디자이너 마시모 오스티는 광고 회사를 다니면서 패션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1970년대 초반 그래픽 디자인이 가미된 티셔츠를 만들면서 패션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꽤나 괜찮은 티셔츠를 만들었고 티셔츠 생산에 사용되는 색 공정 및 실크 스크린 등 기존에 선보이지 않았던 기술을 개발했죠. 어느 정도 티셔츠의 매출이 나올 때쯤 남성 브랜드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 브랜드가 CP 컴퍼니였습니다. 마시모 오스틴은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고 1974년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당시 CP 컴퍼니는 이탈리아에서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알려져 호평을 받았던 브랜드이기도 하죠. 현재도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CP 컴퍼니를 전개하면서 산하 브랜드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탄생한 브랜드가 스톤 아일랜드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간 것이죠. 계속되는 그의 연구로 스톤 아일랜드를 탄생시켰으며 첫 시작도 도전적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사용하는 원단 타프에서 영감을 얻어 혁신적이고 신선한 원단을 만들었고 새 것이 아닌 중고를 가지고 재탄생시킨 것이죠.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10일 만에 완판을 했습니다. 마시모 오스틴은 병으로 2005년에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프로젝트들은 대단했습니다. 브랜드를 위해 계속해서 원단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 현재 9개 이상 프로젝트를 실행시켰고 현재 다양한 특수 기술을 무려 6만여 종에 달하고 자체 염색 공법까지 겸비한 브랜드입니다. 스톤 아일랜드 이름은 마시모 오스티가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낚시보트 이름이 스톤 아일랜드라고 불리고 있어서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거겠죠? 스톤 아일랜드 와펜 로고 또한 밀리터리와 훈장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시모 오스티는 브랜드 CP 컴퍼니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는 GFT 기업 카를로 리베티에게 양도했고 CEO 자리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카를로 리베티는 스톤 아일랜드에 대한 지분도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원단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 카를로 리베티와 함께 스톤 아일랜드를 이끌고 갔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성공은 엄청 빨랐습니다. 취향 백화점 존스 오브 런던에 입점시켜 뛰어난 기술력과 원단으로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드레이크와 트래비스 스캇 등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우주로 가는 쾌적선을 오르게 됩니다. 허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의 메인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축구의 본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죠. 축구장에 많은 팬들도 있지만 훌리건도 있습니다. 훌리건들은 대부분 학생들이고 축구장에 소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현재 그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피까지 흘리는 광경도 있었죠. TV나 뉴스에 나오는 훌리건들은 대부분 스톤 아일랜드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톤 아일랜드를 착용하고 클럽이나 술집을 가면 쫓겨났다고 하죠. 이 스톤 아일랜드와 훌리건 이야기는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훌리건이 착용했던 패션 영향에 대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톤 아일랜드는 컨템포러리 컨셉과 밀리터리 기반으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패션 유행, 컬러 유행 등 그 시대 그 시간에 맞춰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고 다양한 컬러웨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 해병대, 알파, 사냥꾼 등 모든 군사색에 초점을 맞춰 그들만의 아이덴티티로 새롭고 신선하게 구성시킵니다. 실제 군대 원단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내구성을 겸비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 1996년 포워드 글로벌 패션이 기술 제휴 및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도입됐었습니다.
최근 몽클레르가 스톤 아일랜드를 인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작년 케어링 그룹이 몽클레르를 인수할 계획이다 라고 말해 실제 예비 협상까지 진행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이 소식 하나만으로 몽클레르 주가는 8.8%나 올랐죠. 몽클레르는 11억 5천만 유로, 약 1조 5,100억 원, 100% 현금으로 스톤 아일랜드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조 5,100억 원의 감이 별로 안 잡혀서 많아 보이지도 않는군요. 몽클레르 회장 레모 루피니와 스톤 아일랜드 회장 카를로 리베티는 두 브랜드의 미래를 굳건히 하고 정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발전을 계속하는데 가속화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브랜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비싼 것도 알고 있죠. 브랜드의 인수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브랜드의 본질을 잃을 수도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니고가 빠진 베이프는 현재 홍콩 회사에서 전개하고 있죠. 홍콩 회사에선 베이프를 전 세계 각지에 매장을 두고 장르를 가리지 않고 협업을 진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베이프를 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는 그렇지 않았죠. 니고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브랜드의 본질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브랜드를 전개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니고가 베이프를 팔았을 땐 베이프가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니고는 워낙 베이프를 전 세계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해줬고 브랜드를 단단히 만들어놔 현재도 가뿐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이프를 구매한다면 니고의 향기가 풍기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드네요. 몽클레르와 스톤 아일랜드는 새로운 시작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브랜드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느냐가 관건이지만 두 회장의 인터뷰를 확인해보면 굉장히 의기투합한 모습이 가득해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몽클레르는 구찌와 루이비통과 경쟁하길 원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집중되는 가운데 Z세대, 젊은 고객을 겨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인수로 인해 가격대가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마진이 꽤 좋아서 가격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수는 1년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주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으로 몇몇 변호사들도 포함시키고 이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네요. 경쟁 업체를 흡수한 건 매우 예민하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몽클레르보다 스톤 아일랜드의 컬렉션들을 보면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몽클레르가 스톤 아일랜드를 인수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콘텐츠를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